현재 2025년 12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2025년 12월에 금리를 그대로 2.50으로 동결 유지 중이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기대감 있지만 인하 시기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어떤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변동금리 기준에서 최저 신용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 3.171%에서 3.96% 우대금리 및 상품별 차이 이렇게 있고, 네, 뭐 다른 데도 뭐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여러 시중은행에서 최저금리가 연 4%를 넘어선 모습이 변동금리용은 고정형이 아니라 확인되고 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실제 금리는 그래서 기준금리에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준금리는 약간 그냥 은행을 약간 대도매 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은행에는 약간 도매 금리인데 거기서 이제 도매 소매 금리인데 거기서는 틀리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도에 따라 틀린데 시장에서 돈 빌리는 비용은 오히려 비싸졌다. 그래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시중에 어떤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 자영업자들이 빚을 많이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또 전월 대비 축소. 그래서 대출 수요가 쉽지 않다. 대출 금리가 올라도 빌리기가 좀 어려운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꽤 커지고 있다. 그래서 고정금리 상환 능력 중심으로 빌려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은행들 12월 자영업자 연체 그래서 구글 쳐보면 다 나와요, 자료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2024년 12월에 주택담보대 연체율이 0.26% 수준이었고요. 되게 낮죠. 그래서 최근 2025년 2월 말 기준에서 서울지역 주담대 연체율은 0.35%까지 치솟았다. 2019년 12월 이후 최고치. 전반적으로 고금리 부담으로 연체율이 상승한다. 자영업자들이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장사가. 그래서 2025년 2월에 5월 사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체율이 지금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져 연끌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터는 주택담보 2025년 12월 주택담보 연체율이 이렇게 여기서 구글 자료에 의하면 0.2%의 12월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올랐다가 0.27% 전월되고 금리 연체 관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주택담보는 약간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빌리기가 시장 금리는 뭐 4%짜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서울 지역과 수도권의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가 주의가 필요하다는데 자영업자들 타격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높은 연체율, 가계부채 리스크 이렇게 해서 은행권, 신용담보 금리 연체율, 신용담보 연체를 보시면 가상금리 주택담보 연출이 또 다른 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월 기준에서 약 3.96, 이게 4% 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이게 대비 상승, 금리나 2개월 상관없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금이 시중에 풍성하지 않고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비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만큼 비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은행들이 유동성이 적을 때 이렇게 아무래도 금리를 비싸게 받게 되죠. 약정 금리의 3% 가산되는 실제 부과된 연체 금리는 은행들에 따라 틀리다. 그래서 2025년도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다 틀리게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인데 0.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1%가 안 되는 수준인데 주택담보 연체율이 0.3%, 28월 기 0.3%, 2.7로 좀 낮아진 상태인데 서울 지역은 3년 새 3배 증가하기, 그래서 자영업자들 몰라가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40%가 되다 보니까 소비를 온라인에서 그냥 뭐가 됐든 다 식사도 전부 다 온라인에서 한 편씩 해다가 간편하게 가격 대비 싸죠. 나가기도 귀찮고 맛있게 또 워낙에 종류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함으로 금융동기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돈 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신용담보까지 포함하면 2025년 10월 24일 기준 금융강동에 따르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에서 0.61%, 전월 0.57%, 0.04% 상승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중의 경기가 좋으면은 그렇죠. 연체율이 좋을 리게 뛰어올 리가 없겠죠. 경기가 이제 악화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지표.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연체율을 보면 우리 경기가 안 좋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렇게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이런 상업용 부동산 채권이다 그러면 연체율을 봐야 돼. 그 은행권마다 이제 틀린데 연체율을 보시면은 앞으로 향후 경기가 좋아지고 안 좋은 건 직접적으로 알 수 있고, 실업수당 같은 것들도 경기가 좋다고 설명을 해도 진짜 경기가 좋은데 실업수당이 늘어날 리가 없죠. 실업자가 많다는 건데 경기가 좋으면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보시면 지금 얼마냐 그러면 12월 23일 기준 23일 기준에서 지금 그래서 1482원을 돌파를 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수출하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수출하는 입장에서도 달러로 들어오는 시점이 이제 오늘 원화로 좀 더 많은, 우리가 1,300원대보다 1,400원대 거의 10% 이상, 10% 정도 비슷하게 이익이 늘어난 거라서 수출하는 업체는 좋은데 수입하는 업체는 좀 더 많은 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유학비를 보낸다고 외국에 송금할 때는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수입을 잘 못하게 됩니다. 수입을 잘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위축된다고 하게 돼요. 대수시장 위축 같은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연체율이 더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그렇죠. 석유다. 그러면 석유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장기 계약을 하는데 아무래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석유화학이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것에 수출할 때도 단가가 상당히 외국 대비해서 경쟁력 저하를
뭐 지금 당장 무상이 없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런 갔을 때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폭락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기업들이 이익이 거기서 사라져 버리게 돼요. 수입업체는. 그래서 그거를 비싸게 사가지고 해외에 비싸게 해야 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되겠죠. 예. 위안화 같은 것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1480원을 돌파를 했었네요. 그래서 최고 환율이 1480이란 최저 환율 1480원 이렇게 2023년도까지 환율 조회했을 때 1481원인데 잘하면 이게 돌파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팔 때는요. 팔 때는 1458원에 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23일 기준, 오늘 기준이죠. 살 때는 1509원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달러를 이렇게 가짜 달러 조심하세요. 달러를 갖다 이렇게 시중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짜 달러를 조심하시라 이런 부분. 가짜 상품권.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가 대박으로 작살나는 경우 있어요. 말도 못해요. 이게 불법이라서 그게 불법이라. 보시면 환전소에서 달러 구매가 가능하다는데 신라 사설 환전소 은행 모두 미국 달러를 현찰로 살 수 있다. 은행에서도 은행은 인터넷 환전 시 90% 가까지 환율 우대중 의야 배달 서비스도 있다. 이렇게 신분증과 환전 목적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사긴 살 수는 있네요. 불법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저기 명동 같은 데서 이렇게 스탬 때문에 해서 바꾸면 그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외환 환전소라고 하니까 외화 ATM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인터넷 모바일 환전은 좀 우대를 받고요. 이렇게 외화 배달 서비스 필량 기능 제공. 명동 사설 환전소는 명동과 시내 중심과 공항에 많고요. 은행보다 환율이 좋을 때도 있다. 마이뱅크 앱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가장 저렴한 환전소 해체를 찾는다. 환전 시 신분증 필수 지참, 여권 같은 거. 건당 비와 환전 한도는 1만 달러 상당의 초과 시 국세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명 확인 증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전 같은데 뭐 금액이 크면 사설 환전소에 환전하는 게 좀 더 낫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범죄가 있으면 또 이것도 골치 아픈 부분인데요. 네네. 그래서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그래서 $10,000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약간 신국세청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환전 수수료 없이 이렇게 카카오 땅과 달러 박스인데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카카오뱅크에 최대 1만 달러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카드 없이 간편한 ATM 출 45개 모아둔 달러를 45개 통화로 바꿀 수 있다. 달러 박스라고 있는데 되게 재밌네요. 이런 신고한 것들이 있어서 카카오뱅크에서 나오는데 달러 예금 볼게요. 환 잘못하시면 달러 환 잘못하시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데 한국 달러 예금 방법이 외화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외화 예금 외화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입금하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외화 예금, 정기 예금, 수시 입출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더 높은 이율을 원하면 달러 RP 발행 어음들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환율 우대를 받아 수수료를 아끼고 환차익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또 가지고 있다 손해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금 같은 투자 금이 좀 변동성이 커서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 보는 것보다 네. 외화 입출국 통장을 개설한다. 그래서 은행 앱이나 지점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환전해서 입금한 뒤 이렇게 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그거를 다시 환전할 때 근데 그 차익이요 이게 환전 수수료 때문에 자주 하시면 이게 안 좋아요. 달러 정기 예금은 특정 기간 1개월 24개월까지 정하고 예치한다.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상품 이렇게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상품도 편리하여 있어 이자율은 낮습니다. 달러 보통 예금 있고 정기 예금 있고 환율 이게 우리나라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을 했을 때 이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고 파시면 그만큼 손해 볼 수도 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또 손해 볼 수도 있고 가치라는 게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주식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가치가 잘 안 떨어지는 거라 기준 통화로서 달러를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고 각 나라의 통화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